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5년 12월 5일 토요일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바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조금 피곤하기도 했고, 또 여기까지 준비해 오느냐고 좀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마방송은 조금 특이하게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하고 강타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승부처를 선정을 해볼 생각이에요. 기존의 패턴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해볼 생각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제가 금요경마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승부주간으로 해서 한번 강력하게 한번 붙어볼 생각입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또 12월 월초경마이고 연말경마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해보고 싶은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12월달 한 달 동안에 한번 승리를 해보자는 나름의 강타의 각오이니까 여러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강타와 함께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월 달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2015년도도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여러분하고 이제 강타가 한지 같이 경마를 한지도 벌써 1년이 됐어요. 자, 유종임이라는 얘기가 이제 새삼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그 유종임을 한번 잘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적중은 뭐 여전히 A급 적중을 해드렸는데 적중량이 쭉 나오죠. 다행인 것은 그나마도 이제 6cc 방송은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로 청취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등한시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6cc 방송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제가 우리나라에서 6cc 방송을 최초로 한 전문가예요. 벌써 제가 한 7년 됐습니다. 코리아레이스에서 맨 처음 UCC 방송을 했을 때 리빙TV를 접고 나와가지고 이제 바로 UCC 방송을 시작을 한 건데 한 7년을 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했어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를 편하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특히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 토요일을 스트레이트로 찍거든요.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2시간가량 혼자 떠든다는 게 그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손석범 의원, 뭐 신동훈 의원, 뭐 전천후 의원, 뭐 많이 같이 했죠. 성찬 의원, 김준 의원, 뭐 저랑 같이 했던 임승진 의원, 저랑 같이 했던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많이 피곤합니다. 혼자 2시간 동안 떠들려니까. 자, 어쨌든 이제 방송에서 고배당만하고 추천을 드렸던 마필들이 요즘 일요제 5경주에 스모큰조 멋지게 입상을 했고 또 토요제 6경주에 통일대박이라는 마필 고배당 추천반대 멋지게 또 입상을 했죠. 또 지지난주에는 프렌치킹하고 홀리프라이 들어왔고요. 자, 여전히 A급 강타의 승부처는 적중률이 높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일요 부산교차 4경주에서 6번 하이브리드의 4번 지복만세 6번 4번 맞거리로 강력하게 승부를 했는데 당시 이제 아리송을 때렸었던 경주예요. 그런데 이게 방어 맞거리로 들어왔고요. 토요 A급 준명인 승부처에서는 필승 예찬 요거를 대가리로 놓고 때려가지고 스마트 캡틱인데 그만 저는 또 통일대박은 현장에서 빼버려가지고 통일대박에 그게 맞춰졌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아쉬웠었고요. 또 제주 A급 준명인 승부처에서는 비룡 석탑을 대가리 놓고 8번 수미를 때리고 5번 파트너를 맞췄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들어왔어? 5번 파트너, 8번 수미, 2번 비룡 석탑이 들어오면서 3복승만 74.7배를 맞춰드렸고요. 반대로 좀 아쉬워가지고 석이 죽어버렸던 일요경마였는데 복병마인 오발탄을 대가리로 놓고 선행형 인기마였죠. 당일 판때기에서 대가리로 팔렸던 썬파이터를 자르면서 복승 21.6배를 그냥 안전자리에서 놓치는데 뚜껑이 열리더라고. 그러더니만 하루종일 경마가 헤매고 앉았었어요.
OS 포천을 또 대가리로 놓고 또 7번 OS 포천을 놓고서 또 미라클 킹을 또 빼가지고 막 정신이 없더라고. 어찌됐든 지난주에는 뭐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더 잘하면 되는 거죠. 자, 이번 주 토요일 경마와 일요 경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절기 경마가 왜 터지냐면 봄, 여름, 가을 경마는 어느 정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가잖아. 날씨가 추운데 몸이 뿌듯한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동절기 때 어때요? 운동하기 굉장히 힘들고 자기 컨디션을 발휘 못하잖아. 마찬가지, 동물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일어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날씨가 따뜻하니까 자기 능력을 발휘를 한다고. 아무리 뭐 평소에 좀 운동을 안 했어도 자기 체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 능력을 발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실력이 있더라도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실전에 들어가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 상태나 훈련 상태가 그만큼 겨울철에는 중요할 수밖에 없고 승부 의지가 어떻게 나와요? 상태가 좋은 마필들이 이제 간다고 의지를 밝히는 게 이제 승부 의지고 소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겨울철에는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요. 자, 어찌됐든 이 토요 경마와 일요 경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계단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쪽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제 1경주부터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이 10마들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일단은 능력 미달을 2번 치르고 주행 분량을 한번 켰고 지난번 경주 때 다시 한번 훈련을 카바를 하고 나왔던 이번 봉화사랑이 훈련을 거듭하면서 상태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방의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마필의 상태도 좋고 또 전반적인 승부 의지도 굉장히 강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봉화사랑은 이 편성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상태나 마방의 의지 또 전반적인 이 마필의 상태 이런 게 다 좋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봉화사랑은 이 편성에서 뭐 무조건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일상 가능거조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경기로 딱 3마리 갖고 승부를 하면 짭짤한 매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2경주입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 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7두 정도, 6두 정도의 전력이 거의 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는 편성인데 과연 어떤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을 할지. 출조 조수는 많지만 5번 쌩쌩돌이라는 마필 지난번 경주 때 인기 1위로 딱 팔리고서 게이트를 딱 빠져나오는데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어라? 없네? 저 말 타는 게 좀 잘못됐네? 이렇게 딱 눈치를 챘을 거야. 범현이가 벌써 말 타는 게 글러먹었어. 외곽에서 펌프질하고 앉았더라고. 펌프질하면서 말을 올라올 생각을 안 하고 시종 외곽 돌고 마필 자체가 또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닌 것 같기도 했지만 마방의 마필 상태도 베스트는 아니었지만 등짝도 승부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버 쌩쌩돌이는 뭐 지난번 경기 때 전혀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미 출발과 동시에 없었다는 게 딱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오버 쌩쌩돌이가 이번 편성에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뭐 능력상으로만 본다면 뭐 당연히 5번 쌩쌩돌이를 읽어줘야 되겠고 자 여기 이제 12번 강철시대라는 마필이 나오죠. 자 요 마필도 사실상 5번 11번 마필으로 거의 뭐 단통성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고 능력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뭐 5번 11번 요런 마필들이 선정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뭐 3번 성강톨 요런 마필들이 이제 배당권 전력으로 어느 정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기는 실질적으로 총 14주가 출전하지만 입상과의 우열은 어느 정도 드러나는 편성이다. 5번 쌩쌩돌이 12번 강철시대 3번 성우부터 강톨 이런 마편들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토요제 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는요,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요 경주는 가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는 조의 마필들이 많고, 또 이번에 상태가 최상의 마필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전혀 승부를 안 한 마필들이 이번에는 상태가 좋아서 승부를 하겠다고 아우성인 마필들도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의외로 중배당 이상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번 경기시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13번 행운놀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등짝이 이기의 기수고 말 못하는 이기의 기수가 지난번 경주 때도 조금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번에는 능력만 조금만 더 뽑아낸다고 할 것 같으면 13번 행운놀이는 사실상 이편성에서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마필의 능력으로는 대가리니까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데,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이 당일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훈련 상태가 좋았던 9번 골드챔프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이 덩덜하게 팔릴 거예요. 또 여기 7번 곤솔도 좀 팔릴 것 같고, 4번 타라메스도 이번엔 좀 팔릴 것 같고, 이런 마필들이 팔려주면은 우리는 땡큐입니다. 땡큐. 그래서 한 방으로 때릴 수가 있어요. 중배당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첫 번째 승부처. 이빠이 가는 조의 마필. 내가 대가리라고 아우성을 치는 마방의 마필을 13번 행운놀이와 함께 단통으로 때려서 자, 완벽한 토요 제3경주에서 멋진 상황을 한번 연출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실 금요일, 그러니까 수요일날 제주경마하고 제주교차하고 부산교차는 다 공부를 해놔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일을 하기가. 그래서 미리 공부를 다 해놓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수요일날도 저는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면 2시, 3시까지 일을 해야 돼요. 이걸 다 제가 공부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야 목요일날 편하니까. 근데 목요일날은 원래 또 일이 많으니까 일요일 것까지 다 해야 되니까 또 불편하고. 자, 어쨌든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4번 1급수라는 마필입니다.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뭐 내일까지 뛰어도 대가리로 와야 되는 마필인데, 실제로 뭐 요즘 경마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4번 1급수는 이편성에서 뭐 능력상 대가리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가운데 종반 뚝심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김대영 기수는 제주마의 기승에서는 복승률이 상당히 높고 잘 타는 기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4번 1급수는 뭐 실수 없이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1급수는 뭐 무조건 놓고 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놓고 때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권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거리 1000m입니다. 거리 1000m인데 신마들 중에서는 상태가 3번 바람의 왕자도 훈련 상태는 굉장히 좋았고요. 또 4번 황금천하도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9번 장산천하도 상태는 괜찮고요. 자, 여기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에게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기는 이제 상태가 좋은 마필들이 승부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실적인데, 과연 실전에서는 어떻게 걸음의 변화가 나올지 그 부분이 관건인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 미스코리아 같은 마필이 지금 국산 5등급에서 지난번 경주시 특출난 능력을 보여주면서, 자, 이번에 이제 혼합 경주에 출전을 해서 51kg로 4.5kg 감량 인정을 받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태가 좋다고 이미 아마 온 바닥에 소문이 싹 났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사실
이런 경주는 사실 좀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 4경주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편성을 한번 승부처로 해서 한번 때려볼 생각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경주이고, 그로 인해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인데, 여기서 강타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6번 캐나디안 드림이라는 마필입니다. 야, 장난해? 야, 황금천하가 좋고 3번 바람의 왕자가 좋고 11번 미스코리아가 상태가 좋다고 그러더니, 야, 추천을 하는 거는 고작 6번 캐나디안 드림을 추천을 하는데, 얘가 빗자루냐 쓰레받기냐, 맨 바닥만 쓸고 다니던 놈을 뭐 잘났다고 추천하는 거야?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야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죠. 그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에요. 자, 어쨌든 요번 조용한 승부처는 조용하지가 않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작심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고, 중배당 정도는 가능한 조용한 승부처가 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6번 캐나디안 드림이 어떤 패턴이냐면,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는데 잘 뛸 때에 강편성을 만나. 그러니까 못 뛴 것처럼 보여. 그 다음에 이제 못 뛰고 또 잘 만나. 그러면서 또 못 뛴 것처럼 보여. 그래, 지난번에 또 조정을 거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잘 뛰었을 때 능력을 끌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편성에서도 안 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6번 캐나디안 드림을 한번 가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면 대박, 안 들어오면 말어. 아닙니다. 여기 뭐 아까 상태 좋은 말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인기바예요. 그게 상태 좋은 말들이. 그러니까 뭐 제가 다 가르쳐 드린 거니까. 자,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누가 팔리든 안 팔리든 저하고 상관없어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팔리는 마필에 연연할 생각은 단 1%도 없습니다. 자, 8번 중천금이란 마필입니다. 남아있는 중천금, 이런 말이 있듯이 이 중천금이란 마필인데, 사실 이제 지난번 경주시 이 기본적으로 중천금이란 마필은 추임력이 아주 우수한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추임력이 굉장히 우수한데, 지난번 경주 때는 부족했던 선행력까지 끌어내면서 전반적인 걸음 자체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 지난번 경주시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냈으니까 요번에는 소폭 하강 정도로 할 것이다. 왜? 기본적으로 추임력이 우수한 데다가 선행력의 일치월장된 모습을 지난 경주에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는 소폭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사이즈가 우수하니까 8번 중천금은 이 편성에서 온다 안 온다? 온다. 자, 그래서 8번 중천금을 놓고 제주 3경주,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 제대로 된 적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주 5경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주 5경주 총 14주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승분마와 또 기존의 강자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편성입니다. 자, 정계상 선행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13번 친친짠이란 마필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끝까지 버팅길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반반 정도로 봅니다. 반반 정도로.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이 누구일지 그 부분인데, 1번 공룡이란 마필입니다. 의외로 잘 뛴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그 지난번 경주 때는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탄력을 끌어내는데, 의외로 종반 탄력이 상당한 모습을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줬는데, 주행불안 때문에 사실상 능력 발휘를 못했던 마필이냐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1번 공룡이 이번 경주에서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 그런 편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번 공룡과 2번 위지런이란 마필이 1번, 2번 마건이 사실상 연대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찍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찍게라고 그러지. 찍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1번 공룡과 2번 유지론이란 마필이 사실상 연대인데 얘네들이 인기마야. 인기마인데 요 막고를 찍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사실상 찍지 말아야 되거든. 찍어도 되거든. 그런데 이게 이제 연대라는 것이 확률 게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100%안 오느냐? 그건 아니거든. 그랬을 때 그걸 어디서 오느냐 안 오느냐를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은 당일 흐름이에요. 흐름과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수 내지는 또 현장 상태 이런 거로 감안을 해가지고 플러스 알프로 있다 없다를 최종적으로 한 5분 전에 얘기를 해드리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현장이라는 거잖아. 시장 그런 부분인데 지금으로 본다면 저는 1번, 2번 막건이 아마도 이제 저배당 뭐 한 4-5배 팔리겠죠. 그럼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왜? 이 조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마리가 왠지 찜찜하다. 이렇게 딴 놈들이 올 수 있는 놈들이 없으면 모를까 치고 나온 놈들이 많잖아. 왜냐면 13원 찐친짠도 마필이 상태가 나쁜 게 아니고 지난번 이전주에 보여준 능력이라면 굉장히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고 외곽 게이트 하지만 초반 선행도 갈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예도 있죠. 뭐 들이댈 수 있는 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도 있는 소지지만 의외로 이런 경주는 맞추기가 이렇게 또 빡빡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승부처는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1번, 2번 막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1번 공룡도 좋지만 2번 위즈런 같은 마필이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번 편성에서 오히려 2번 위즈런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 1번 공룡은 근간 2번의 경주가 어떻게 보면 맥시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번 공룡은 잘 뛸 수도 있고 못 뛸 수도 있는 반반의 여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찍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조금 길어졌어요. 자, 그래서 승부처로는 좀 껄끄름하다.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은 제주경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요 경주에서는 드디어 강타가 지난번 경주 때 야 이번엔 아니다. 다음에 누리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마필을 드디어 누릴 차례가 됐습니다. 바로 1번 정성의로라는 마필입니다. 사실 지난번 경주는 저는 안 갔다고 생각을 해요. 안 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초반에 선행력을 살짝 이렇게 물고만 터놨거든. 그랬으면 사실상 종반 탄력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데 종반 탄력도 베이스대로 끌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왜 된다고 얘기를 하냐. 계속적으로 선행력이 이렇게 하강을 해서 여기가 못 뛰는 자리인데 요렇게 지난번 경주 때 계속 하강을 하다 이렇게 걸음에 물꼬를 해서 막 능력을 끌어낼 차례거든. 그러면 부족했던 선행력이 일치월장이 된다면 기존에 갖고 있는 추임력은 상당히 우수한 마필이야. 그런데 이번 편성이 느린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추임력이 누가 가장 우수하냐를 물어봤으면 당연히 1번 정성으로가 가장 우수하니까 현재 갖고 있는 능력과 편성을 편성을 봤을 때는 적정 편성, 느린 편성을 만난 마필이고 추임력이 가장 우수하고 부족했던 선행력까지도 패턴적으로 끌어내준다면 1번 정성으로가 오겠느냐 이 얘기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 간다 안 간다를 논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누가 소수로 이게 간대. 그럼 왜 가? 주둥이만 까지 말고 왜 가는데? 야 촉새야. 주둥이만 까지 말고 이 물에 빠지면 입만 뜰놈아. 얘기를 해봐 이유를. 그러면 아이 개새끼야 뭐 그냥 가면 가는 거야 이 새끼야 뭐 그냥 물어봐. 그러고서 그냥 넌 사지마 이 새끼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말죠. 그냥 물어보면 이제 승질 내는 거지. 아는 게 개뿔이나 뭐 있겠어요. 그냥 주둥이만 떠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믿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요번 경주에서 노리셔야 됩니다.
1번 정성으로. 메인 승부처인데 중배당 단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이 정성으로가 좀 덜덜하게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칫 배당까지 갈 수 있는 이 메인 승부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육경주, 오늘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로 해서 자, 육경주까지 한번 강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구요. 빰빰빰빰빰. 요거는요, 제가 보기에, 왠지 모르게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기도 하고, 반대로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다분히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주 그냥, 거의 배당 없는 그 단통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또 배당이 와장창 터질 수도 있는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편성을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터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는 단통 맞고는 이미 정해져 있고 배당이 터질 수 있는 놈도 한 마리를 째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마리가 쪼르륵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승부가 될 수 있는 경우고 왜 육경주를 세게 한번 배당 여부와 상관없이 세게 붙으려고 그러냐면 5경주 때 제가 뭐라 그랬어? 06이 갈 것이냐 2번 유진원이 갈 것이냐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2번 유진원 쪽에 표를 던져놨어요. 그러면 5경주의 결과를 유추를 해서 해보면 6경주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경주를 한번 짜배기로 누르켜보고 6경주에다 들이대겠다는 얘기지. 배당이 배당이 크든 안 크든 간에 한번 들이대야 될 때가 있잖아. 무조건 배당으로만 때리는 게 아니잖아. 키포인트라는 게 있잖아. 배당으로 때릴 때 때리고 또 단통일 땐 또 단통으로 때리는 게 또 배팅의 묘미니까 그거를 단정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육경주의 추천만은 8번 진명깃발입니다. 국산마죠? 국산마의 경우는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 1.5kg의 감량이 있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1400에 대한 거리 경험도 충분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능력 발휘라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8번 진명깃발은 입상의 한 자리는 어느 정도 가능한 마필이니까 자, 이번 육경주 준메인 승부처에서는 필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 자, 육경주를 때리는 의미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요 경주는 이제 아랑조화가 당연히 팔리겠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고 강타 역시도 지난번과 그 이전 경주에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만필입니다. 자, 지난주는 3착이고 지난번에 우승이었어요. 그러면 이번 경주 시도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상으로는 가장 윗급으로 형성을 하는데 4번 아랑조화는 뭐 누가 보더라도 이 편성에서 뭐 무조건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4번만은 가져가는데 이번에는 4번 아랑조화가 무조건이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편성에선 4번 아랑조화가 빠질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한번 승부를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얘가 무조건이라는 그런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번 편성은 빠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요런 부분에 차관을 두고서 한번 임해보고 싶은 경주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번 경주는 한번 강타에 그 승부 마필이 있거든요. 그 노림수의 충마가 있는데 그 노림수의 충마를 놓고 때리는 UCC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아랑조화는 충마가 아니다. 그 단통으로 때려야죠. 단통으로 때려야 되는데 충마로는 이번에는 좀 싫다. 왠지 얘가 빠질 수도 있는 여지는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제주교차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경주 역시도 은근히 이제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눈에 띌 수 있는 마필은 7번 강인해라는 마필인데, 일단 사이즈라는 얘기를 하면은 강인해는 사실상 이 편성에서는 제일 세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복이 이번 경주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 그런 마필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7번 강인해가 어차피 지난번 경주 때도 인기 1위로 팔리고 졸전인데 이번에도 안 올 수도 있는 소질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어찌됐든 능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7번 강인해를 뺄 수 있는 편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편성에선 일본 럭키스타가 그래도 후창번호수는 좀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럭키스타를 재미나게 보고 싶고, 2번 번개파워라는 마필, 예전에 이제 강타가 요 마필로 배당을 맞춰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난번 경주 때도 멋지게 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이에요. 자, 이런 마필들이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강하게 읽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제주교차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사실상 강력한 배팅권에 충만을 버티고 있는 경주죠. 4번 새벽 햇살이란 마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편성에서 능력상으로만 놓고 보면 군계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대가리입니다. 완벽한 대가리고, 여기서 이제 꼬랑지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선행마들이 많네요. 3번 소양어도 선행을 갈 수 있고, 5번 댄싱길도 빠르고, 4번 새벽 햇살도 굉장히 빠른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선두권이 맹위를 떨칠 것이냐 아니면 선입측의 강자들이 올라올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고, 아니면 선두권이 모두 부러지면서 1610m를 맞이해서 2번 성흥명가라든지 7번 성불신동과 같은 마필들이 올라올 것이냐 여부인데, 저는 후자예요. 2번 성흥명가 같은 거, 또 7번 성불신동 이런 마필들의 상태가 굉장히 좋으니까 4번에 붙여서는 이런 마필들을 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재미난 경주입니다. 상태가 좋은 마필들도 대거 포진을 하고 있고, 전개상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들도 대거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질을 다분히 담고 있고, 또 의외의 마필이 입상을 하면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번 8경주 역시도 하이라이트 승부처로는 붙어야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편성에서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여부가 관건인데, 4번 아틀라스2는 능력은 가장 출중하고 다 좋은데 왠지 모르게 패턴이 좀 깨어진 느낌이 굉장히 강한 마필이라서 안 보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아주 세게 보기도 뭐한 계륙과 같은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아틀라스2가 당연히도 상태가 좋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견주시에 4번 아틀라스2가 빠지는 그림이 나와버리면 지난번 경주 때도 사실상 아주 느린 편성에서 선행을 가서 나름대로 3착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패턴적으로는 아주 뭐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57kg를 달고 있는 아틀라스2에 대한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일날 인기를 모을 수 있지만 사실상 자르거나 뭐라 그럴까요,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를 해야 될 마필이지 4번 아틀라스2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경주는 아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요번 편성에서는 4번 아틀라스의 불안 요소를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또 거리도 1200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행형 마필들이 이번에 다
다들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야 반반 정도밖에 기대를 못하겠다. 왜? 부러질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가는 거야. 그렇지만 나름 자신이 없는 건 아니야. 거리가 짧고 자기만의 상태가 좋으니까 반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반반이란 얘기는 가면 좋고 못 가도 최선이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의외로 터질 수도 있는 소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 8경기는 4번 아틀라스트 같은 마필들에게 너무 맹목적인 기대를 가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요지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는 의외의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를 열어두고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9경주입니다. 요 경주는 오늘 강타에 토요병마 UCC 메인 승부처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주 큰 배당은 아니고요. 이번 경주에서는 메인으로 붙는데 어떤 마필들이 이번 경주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는 말도 많고 또 덜덜하게 타는 말도 많지만 이번 경주는 실질적으로 이빠이 가는 마필들이 있어요. 그런 마필들이 상태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 의외로 배당을 터치고 들어오면서 배당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의외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상태면으로 놓고 보면 다들 좋은 마필도 있고 그저 그런 마필도 있는데 5번 태양제국이란 마필입니다. 상태는 굉장히 좋고 또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마필의 능력을 끌어내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마방에서도 5번 태양제국은 상태가 많이 올라왔고 또 지난번 경주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점진적으로 이번 경주에도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번에는 지난번에 부족했던 선행력의 신장세를 보여주면서 취입력이 소폭 하강을 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지난번보다도 조금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 태양제국은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자 이번 이 토요일 9경주 UCC 메인 승부처의 핵심적인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9경주는 이미 메이드된 복병마들이 도사리고 있는 경주라서 작심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야말로 배당이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 한번 배당 승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토요일 9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일요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일요제 10경주는 오늘 강타의 후반부 준메인 승부처로 해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는 대가리는 있어요. 대가리도 있고 상태 우승과도 버팅기고 있고 문제의 마필도 있죠. 9번이 호세킹과 같은 마필. 이런 마필이 과연 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도 4착을 오면서 생각보다는 말이 좀 아니다. 뭐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되겠다. 여전히 발주고 찾기 남아있고 너무 믿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아주 뭐 베스트의 기량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이번에는 9번 호세킥이 능력상으로는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도 있는 마필이긴 한데 얘를 뭐 무조건 대가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킹이 안 될 수 있는 소지도 담고 있고 될 수 있는 소지도 담고 있는데 어찌됐든 9번 호세킹을 역시나 무조건이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올라오는 마필들이 이번에 굉장히 강하고 상태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조건 내가 될 수 있다고 떠드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에서도 이번 경우 준메인 승부처 후반부 준메인 승부처에서도 9번 호세킹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 호세킹에 대한 믿음을 아주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빠질 수도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준비의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 역시도 배당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토요일 10일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번 경주는 위닝핸드가 드디어 상태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에 강자였던 4번 다이샨이 이번 편성에선 지난번 경주에서는 입상에 실패를 했지만 요번에는 입상이 가능할지, 대상 경주였으니까 뭐 실패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마필들이 과연 선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5번 늘푸른 청룡과 같은 마필들이 상태가 여전히 좋은데 이런 마필들이 또 올라올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편성에서 될 수 있는 마필들이 오히려 1번 위닝핸드는 이 편성에서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4번 다이샨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하지만 의외로 또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인기마에 맹신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은근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그래서 일단은 1번 위닝핸드는 능력상으로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요 마필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5번이 늘푸른 청룡은 제가 보기에는 상태는 좋지만 입상에 성공을 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외의 마필들이 배당을 터치고 들어오면서 배당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토요일 10일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주까지 왔네요. 마지막 경주까지 왔는데 요 마지막 경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요 경주도 사실상 뭐 안 될 수 있는 경주가 아니죠. 의외로 조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담고 있고, 충만을 누구를 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출주주 수는 많지 않지만 무조건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의외의 마필이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약간의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5번 검탄입니다.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강타가 보기에는 뭐 상태가 좋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부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안 갔다고 봐야 되는지 가고 졌다고 봐야 되는지 어찌됐든 간에 베스트의 승부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5번 검탄이 이번 경시 오지 말라는 법은 안 온다는 법은 없지만 상태 면에서는 과연 어떨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능력만 발휘해준다면 5번 검탄을 읽어줘야 되는 편성이긴 한데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는 마필들이 포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가리는 있어요. 그래서 요번 12경주를 끝장 승부처로 해서 한번 멋지게 유정의미를 한번 거둬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쨌든 5번 검탄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쭉 살펴봤는데 토요일 경마는요 의외로 중후반부도 상당히 재밌고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 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안정보다는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다소나마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부 후반부를 딱 잘라가지고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긴 시간 강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토요일 경마 현장에서 더욱더 알찬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타 물러갑니다. 충성 감사합니다.